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진순정입니다. 2018년 4월 16일 대한애국당 제43차 최고의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내용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세력은 태극기와 대한애국당. 지난 토요일 14일에는 날씨도 싸늘하고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거 없는 24년 선고에 분노한 많은 국민들이 평택, 천안 집회에 이어 간부 연수회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평택 집회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함축된 집회였습니다. 집회를 보신 해외의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당은 인재가 많다고 합니다. 영어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정당은 거의 없습니다. 대한애국당에는 능력을 가진 많은 인재가 있어서 미국에 계신 많은 교민들이 대한애국당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넘어서 망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의 편파 언론, 방송으로 국민들이 세뇌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국내의 분들보다 이러한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의 시리아 화학공장 침공, 북한 김정은은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을 것이다. 미국이 시리아의 화학공장 등 시리아의 대량 살상 무기 공장을 폭격했습니다. 초토화했습니다. 시리아 공격에 북한이 개입되었습니다. 북한의 화학무기가 시리아에 공급되었다는 것은 벌써 몇 달 전부터 국내 언론 및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주장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드론 공장 폭격에 이어서 화학무기, 대량 살상 무기 공장을 폭격했다는 것은 드디어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이 더 이상 북한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기 힘들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리아의 폭격으로 김정은이 다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이번 정의용 안보실장의 미국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전혀 미국의 입장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핵이 당장이라도 폐기될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분명히 미국은 한국 정부의 어떤 입장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언론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방송 언론들이 역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고 대한민국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주사파, 좌파 정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시리아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 중국이 잠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주사파 정권과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속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말하고 있지 북핵 폐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핵이 폐기될 듯이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사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사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성주에서 사드에 관련된 미군들은 비상식량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정한 사드 배치를 일부 좌파 성향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을 주사파 정권이 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드 배치를 완료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안보에 대한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주사파 정권의 안보 노름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새빨간 정책으로 무너지는 대한민국 경제 지표. 천안 집회에서는 여주 집회와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느꼈습니다. 천안의 신도시 개발지역 대부분이 공사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경제 현실입니다. 주사파들이 주장한 문재인의 무모한 포퓰리즘식 경제 공약 실천 때문입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좌파의 공약으로 집권했지만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통진당 아로 세력들, 290개가 넘는 친북 시민단체들, 민노총, 정교조 등 이 세력들을 돈이 없고 당선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어떠한 지도자도 문재인과 같이 새빨간 정책을 펴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지지 세력의 지지를 받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라 좌파들과의 역성만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속적인 인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좌파 정책, 좌파 성향의 인사 등으로 전체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해외 투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해 30년 동안 330조를 퍼주는 정권을 보고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주사파 정권의 경제 현황입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악입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제 지표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성과급 폐지를 다시 폐지하고 부활시키지 않으면 청년 취업은 10년간 50%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어나셔야 합니다. 10개월 만에 사회주의 포퓰리즘 경제정책을 사용할 것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첫 번째는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현재입니다. 청년 취업은 더욱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3인 이상 식당에서조차도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 반이 줄었고 작년 2월과 올해 2월을 비교해보니 서비스 업종에서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공무원을 17만 4천 명 채용하여 30년 동안 330조가 들어가는 세금을 퍼붓는데 불과 1년 만에 서비스 업종에서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반으로 줄고 노인 일자리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모든 전반적인 경제가 얼어붙고 과일, 채소, 쌀,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세우는 것은 3, 40년이 걸리지만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1년 만에 가능합니다. 지금 그 징조가 대한민국의 경제 현황입니다. 다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실상 대선 무효이며 탄핵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며 여론몰이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 무효이다. 댓글 조작 사건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수백 통의 메신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정작 본인은 안 했다고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지난 탄핵 전국을 돌이켜보면 댓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부서를 다 뒤져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흉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검찰은 집권 세력의 실세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과연 댓글 조작 사건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의 집권당과 연관이 있는 건지, 청와대는 보고를 받았는지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지금의 집권당이 막았습니다. 왜 막았는지 그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이 통과될 때 많은 제약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호소했었습니다. 혹 북한의 댓글 부대, 대한민국을 그들이 말하는 3만 명 북한 사이버 전사들의 놀이터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짙습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없으면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민국은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 아래서 댓글 부대, 사이버 전사들의 활동이 대한민국 모든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애국당 조윤진 대표에 대한 음해도 많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들이 대한민국의 여론,
대한민국의 선거, 대한민국의 탄핵까지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북한의 사이버 댓글 부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중파 방송들은 민노총에 장악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튜브를 본 눈과 안 본 눈으로 갈라지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재인 씨의 오락가락 안보관. 우중의 날씨에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앞에서 그리고 천안 공용터미널 아라리오 광장에서 제23차, 22차, 23차 태극기 집회가 애국 국민의 열렬한 참여와 호응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는 우리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최근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한미동맹의 균열 문제를 우리 애국 국민의 힘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14일은 미국이 시리아의 비인도적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화학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공습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이번 시리아 공습이 미국 정상회담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 미국 CNN을 비롯한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씨 정권의 국방부가 주한미군 청주서드기지 시설 공사를 위해 건설 자재와 장비를 반입하려다 사드 반대단체의 반대로 철회했습니다. 사드가 무엇입니까? 북한 핵에 대한 최소한의 자의적 안전장치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 배치마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북한 핵을 막기 위한 사드 배치를 못하게 하면서 북한 김정은과 북핵 폐기를 협상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고립된 사드 기지에서 미군은 1년간 전투식량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씨의 오락가락 안보관입니다. 또한 천안 태극기 집회는 충남 및 대전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씨 정권과 안희정 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애국 세력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천안의 지역 경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청년들의 모습에는 희망보다는 문재인 씨 거짓 촛불 세력에게 속아 넘어간 것에 대한 후회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우리 태극기가 전국으로 퍼져야 합니다. 대한애국당이 아닌 사이비 정당, 배신의 정당, 거짓의 정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태극기 집회가 끝나고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간 개최된 2018년 대한애국당 전국 합동간부연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야말로 애국당원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돌멩이입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이번 주에 선대위 출범을 시작으로 확실한 선거체제로 돌입합니다. 2018년 4월 16일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진순정이었습니다.